반갑습니다. 2023학년도 2학기 대구대학교 글쓰기 기초 강의입니다. 10주차 설득적 글쓰기 실습 두 번째 자료 찾기와 내용 생성하기입니다. 재밌겠죠?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했던 계획하기에 이어서 내용 생성 단계인데요. 간단하게 먼저 말하자면 내용 생성 단계에는 글에서 다룰 내용을 만들고 정리하는 과정입니다. 즉, 내 글에 어떤 내용을 넣을 것이냐가 중점이 될 텐데요. 그 중에서 오늘 중점을 둘 활동은 바로 자료 찾기입니다. 자료 찾기는 글을 쓸 여러분들이 주제와 관련한 내용들을 직접 조사하거나 혹은 다른 사람들의 자료를 찾아서 읽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내용을 생성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설득적 글쓰기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입장을 정하고 그 입장 및 주장에 따른 적절한 근거를 모색하는 활동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설득적 글의 대상을 선정을 했고요. 그것을 바탕으로 주제도 설정했습니다. 그러면 그 주제와 관련한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해야겠죠. 자, 여러분들, 설득적 글쓰기는 근거를 적절하고 풍부하게 마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으로는 직접 조사와 인터뷰, 전문 문헌자료 검색, 인터넷 자료, 인터넷 기사 검색 등이 주로 활용되는데요. 우리의 여건상 전문 문헌자료를 검색하거나 인터넷 자료, 인터넷 기사 등을 검색하는 것이 효율적이겠습니다. 직접 자료를 찾고 검토하고 전문가와 인터뷰를 하는 등의 직접 조사 방법은 시간적 한계가 있죠. 그래서 전문 문헌 자료를 검색하고 수집하고 검토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우리 대학 도서관에 접속하거나 학술지 검색 도구인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그리고 정부 포털 통계청 홈페이지 등에서 전문 문헌 자료를 검색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대학 도서관에서는 전문 서적 등을 검색한 후 전자대출을 하거나 혹은 실물 서적을 대출하기 위해 도서관을 방문할 수 있고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경우 교내 인터넷망으로 접속을 한다면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고 교외 인터넷망이라면 우리 대학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로그인을 한 후 하단의 학술연구정보서비스 배너를 클릭한 후에 접속해서 자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설정한 주제와 관련한 키워드로 검색을 하면요, 학술지 논문, 학위 논문 등 다양한 연구 자료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인터넷 자료나 인터넷 기사는 우리가 자료를 수집함에 있어서 접근성이 가장 용이한 방법인데요. 사실은 양날의 검입니다. 쉽게 편하게 정보와 자료를 수집할 수 있지만 출처가 불분명한 자료도 많고 자료의 신뢰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아이디어 정도만 얻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료 수집은 글의 주제, 성격에 따라 수집하는 방법이나 대상이 다릅니다. 인문 분야에서는 사유활동, 행동 양식이나 결과 등에 중점을 두는 자료를, 사회과학 분야에서는 여러 사회현상이나 사건에 대한 자료를, 이공 분야에서는 실험이나 조사, 관찰 결과에 관한 자료를 주로 수집하게 될 텐데요. 결국 자료 수집은 여러분들이 쓰고자 하는 주제의 경향성에 따라 수집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인터넷 글의 경우 신뢰도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학술정보 서비스나 대학 도서관 등을 통해서 전문적인 연구자료, 문헌자료를 검색하는 편이 훨씬 좋겠습니다. 자, 자료를 수집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검토를 해야겠죠. 자료 검토는 여러분들이 쓸 글의 주제와 관련해서 꼭 관련성을 따져야겠습니다. 주제와 어떤 관련성을 지니는가라는 문제의식이 꼭 필요하겠죠. 여러분들이 찾은 모든 자료가 여러분들의 글에 다 부합하고 다 쓰일 수는 없습니다. 자료를 검토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쓸 글의 내용을 생성할 수 있는데요. 이때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글로 쓸 주제의 구체적인 요소에 따라 자료의 활용 방안을 꼭 염두에 둬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글쓰기의 모든 과정이 획기적 과정이듯이 자료 수집 역시 한 번에 끝나지 않습니다. 글의 내용을 생성하며 부족한 자료는 더 찾을 수 있고 또 주제와 연관성이 낮은 자료들은 과감하게 선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료 찾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당부하지만 여러분들이 설정한 주제와 관련한 자료를 찾았다고 해서 모두 다 여러분들의 글에 활용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주장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 그 다음에 주장에 어긋나거나 상반된 자료는 아닌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인지 꼭 면밀히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료의 질이 여러분들의 글의 완성도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실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번 실습은 이전 실습보다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설정한 주제에 맞는 자료를 찾고 이 자료를 요약, 정리해서 인용하는 실습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문단으로 직접 인용하는 실습입니다. 여러분들의 글이 전개될 때 제시할 수 있는 자료를 직접 인용하고 논지를 전개하는 연습인데요. 직접 인용이 뭐였죠? 원문의 내용을 있는 그대로 인용하며 출처를 밝히는 것이었죠. 예시 한번 보겠습니다. 문제의식과 관련해서 문제를 제기하며 인용을 했고요. 이 경우 인용된 내용이 3줄 이상이기 때문에 위아래로 한 줄씩 띄우고 원포인트 작은 글씨로 인용문을 입력했습니다. 또 각 줄을 입력해서 서지 정보를 밝혀주었고요. 인용문에 대한 설명을 인용문 하단에 기술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인용문을 인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인용을 해오는 당위성과 해당 인용문에 대한 설명이 붙죠. 인용문과 여러분들의 논지 전개가 자연스럽게 흐를 수 있도록 연습하는 실습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간접 인용 실습입니다. 간접 인용은 인용문의 내용을 살리되 여러분들의 문장으로 일부 수정해서 인용하는 방식입니다. 작은 따옴표 안에 인용문이 들어가고요. 인용문을 기준으로 앞 뒤에는 인용문과 내용이 자연스럽게 이어져야 합니다. 직접 인용과는 달리 여러분들의 글 본문 안에 인용문이 기술되고요. 이때 인용문에 대한 간단한 설명 혹은 정리하는 문장을 제시함으로써 전개가 매끄럽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합니다. 간접 인용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각 줄을 통해 서지 정보를 밝혀 주어야겠습니다. 세 번째는 표나 그래프, 그림 등을 활용하는 실습입니다. 표나 그래프, 그림과 같은 자료들은 여러분들의 글을 더 풍부하게 그리고 독자에게 더 직관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자료인데요. 마찬가지로 타인의 연구 결과물에서 인용해 올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인용 자료와 마찬가지로 표나 그래프 등을 제시하는 당위성과 개연성을 확보하고 자료를 제시한 후에 여기서 중요합니다. 자료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 그리고 자료에는 캡션을 달고 표나 그림 번호를 부여한 후에 제목과 함께 각 줄을 달아 서지 정보를 밝혀주세요. 고민을 많이 해야 하는 실습입니다. 자료를 수집하지 않고 또 읽지 않고는 진행할 수 없는 실습이죠. 여러분들의 글에 활용할 자료 잘 찾아보고 중요합니다. 읽어야 돼요. 읽고 분석하고 읽지 않으면은 우리가 자료의 적절성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판단할 수가 없죠. 읽고 분석하고 내 글에 활용할 수 있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서지정보 작성법은 작성 예시와 함께 스마트 LMS에 공유해 놓은 서지정보 작성법을 참고하세요. 다음 주에는 다시 강의실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와 관련한 궁금한 점, 실습과 관련한 궁금한 점, 질문은 고민하지 말고 소통하도록 합시다.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2023학년도 2학기 글쓰기 기초 10주차 강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